안녕하십니까. 백상명력연구소의 백상입니다. 오늘의 10분 명리학은 천간합과 천간충에 대한 사례입니다. 천간합은 갑기합, 을경합, 병신합, 정임합, 무게합이 있습니다. 충은 갑경충, 을신충, 병임충, 정계충입니다. 기본적으로 천간합을 알게 되면 충을 좀 쉽게 유추해낼 수가 있는데, 천간합은 6번째 합이라고 하기 때문에 6합이라고 그랬고, 충은 7번째와 충을 하기 때문에 7충이라고 그랬습니다. 천간합을 보게 되면 갑기합이지만 그 다음에 있는 글자가 충입니다. 갑경충. 을경합이지만 을신충이 되고, 병신합이지만 병임충이 되고, 정임합이지만 정기충이 되는 겁니다. 무토와 기토는 충이 없습니다. 조절자의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내용을 설명을 드렸었고요. 이제 사례를 볼 건데, 예를 들어서 남자 사주다. 남자 사주는 건명이라고도 합니다. 남자 사주가 갑일간이 기토를 만났을 때, 이와 같은 사주일 때, 그럼 이제 이 갑기합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어떻게 이제 이것을 보냐면, 갑 일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의 기토는 토지요. 그러면 목국토가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재성에 해당되는데, 재성에 해당되는데 음과 양이 다르죠. 갑은 양이고 토는 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정제에 해당됩니다. 정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부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인, 육신관계로 봤을 때. 또 재성이기 때문에 금전, 돈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얘기는 뭐냐면, 갑기로 해가지고서 합이 됐을 때, 이 갑기로 해가지고 합이 된 작용이, 이 기토가 나한테 이제 좋은 작용을 하느냐, 나쁜 작용을 하느냐, 다시 말해서 길작용이냐, 흉작용이냐에 따라서 사뭇 이제 해석이 이제 반대가 되겠지만, 이제 기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은 합을 해서 내가 부인하고 사이가 좋다. 또 돈과 관계가 있다. 즉 재운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은 또 다른 사례를 보면, 이번에는 이제 곤명은 여자입니다. 여자. 을일간이 경금을 만났을 때, 그러면 을경합이 되는 거죠. 을은 뭐냐면 음목입니다. 음의 목이죠. 경이라고 하는 것은 금목을 해서 나를 극하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거는 관성이 되는데, 을 기준으로 음이 양이기 때문에 그 음양이 서로 다르죠. 그래서 이것은 정관에 해당되는 겁니다. 여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의 정관은 남편입니다. 남편이 되고, 또 이 관이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명예에도 해당됩니다. 그래서 을경이 합의됐다고 하는 것은 남편과 사이가 좋고, 또 이 명예운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가 되든지 여자가 되든지 땅을 살아서 육친관계가 이제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이건 하나의 그냥 사례로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여자가
만약에 정일간이다 하게 되면, 만약에 임수가 나와가지고서 정임합이 되게 되면 정화일견에서 그 수극화하는 거니까 관성이고 음양이 다르니까 정관, 즉 남편에 해당되는 거죠. 그런데 옆에 또다시 임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임합이 이렇게도 정임합이 되고 이렇게도 정임합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이 정화의 여자는 뭐냐면 남편도 있고 애인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남자 관계가 복잡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나중에 그 합화해가지고서 변화하고 할 때 이제 이렇게 또 얘기들 하기도 하는데, 그냥 일단 앞까지는 그냥 합에 대한 부분만 설명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 여자 입장에서는 남자에 대한 두 가지 마음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합이 아니더라도 만약에 남자 사주가 있다 할 때, 합이 아니더라도 병일간이 신금을 갖고 있을 때 신금은 병하고 신은 합은 아니죠. 잘못됐습니다. 이건 병이 신이 아니고 병이 신이죠. 네. 이렇게 되면 병신 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합이 됐을 때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합이 되는데, 만약에 병이 또 있다 그러면 이 내 부인이 아내가 나 이외에 또 다른 남자하고도 이렇게 합이 되는 거니까, 결국은 아내가 나 이외에 어떤 그런 다른 사람하고도 관계가 있다. 그래서 이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이제 뭐 두 가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니까, 내 남자 아닌 다른 남자도 이제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제 합의 작용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제 갑일간이 이제 계수가 있고 그 다음에 무토가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갑일간에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무게합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게 무게합으로 이게 묶이는 겁니다. 그러면 개수의 역할은 뭐냐면, 갑의 입장에서 보면 개수는 수생목을 해야 되는 거죠. 수생목. 그럼 수생목인다 하게 되면 이 갑을 갖다가 도와줘야 되는데, 여기 도와줘야 되는데 어디로 갑니까? 무토한테 간다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걸 육신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이겁니다. 나를 기준으로 할 때, 만약에 남자다 그렇다 그러면 나를 기준으로 할 때 개수는 뭐요? 정인이죠. 정인. 수생목과 나를 생해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정인이니까, 정인의 일대에 그 무게합이라고 하는 거는 토국수 하는 거니까, 수의 입장에서는 여기가 정관이니까 남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가 자식을 우선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남편을 우선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게합을 해서 묶여있기 때문에 나를 기준으로 할 때는 나는 부모하고 뜻이 안 맞는 거죠. 또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다음, 또, 만약에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무일간이 있고, 월간이 기토고, 임수가 있고, 만약에 정이 있다, 이런 사주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실제로 합이라고 한다거나 없으면 정임합으로 이렇게 합이 되는데, 중간에 무토와 기토가 있죠. 그래서 무토와 기토 이게 사이가 멀지 않습니까? 네, 또 멀기도 하지만 이 토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 무토에 의해서 토국수되기 때문에 이 물이 말라 없어지는 거하고도 작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합이 안 된다 하는 것도 하나의 또 사례로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떨어져 있으면 좀 합이 좀 불가하다 하는 내용입니다. 또 하나 사례를 보게 되면,
만약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갑하고 정하고 기하고 임하고 돼 있다. 사주가. 그러면 이거는 그럼 어떻게 될 거냐는 거죠. 갑기는 합이죠. 또 정임도 합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서로가 엇갈려서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는 합이 안 된다 이겁니다. 정과 임 사이에는 기토가 있기 때문에 정과 임 사이에는 기토가 있어서 또 그 갑과 기 사이에는 병화가 있어서 그래서 합이 안 된다. 즉 합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인간의 옆에 붙어 있을 때의 작용이 가장 크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사주 구성이 뭐 예를 드는 겁니다. 만약에 갑기가 있고 정임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갑기 합이 되고 정임 합이 돼서 작용을 할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서로 똑갈려서 엇갈려 있거나 떨어져 있거나 뭐 이런 작용이 있게 되면 합의 작용은 잘 안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오늘은 서두의 천간의 합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오늘은 합에 대해서만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 예를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